자,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게임 엔진 프로그래밍 6회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회차 때 어디까지 진행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게임 엔진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캐릭터, 오브젝트를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론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5회차에서는 수학적인 방법론으로 캐릭터를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그럴 때는 캐릭터 오브젝트에 있는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접근을 해서 좌표 이동과 로테이션 이동을 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스크립트 작업을 했는데요. 이번 6회차에서는 여러분들 물리적 충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캐릭터의 이동 처리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으로서 이제 기획 단계에 있을 때 어떤 방법을 쓸 거냐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의 아마 그 게임 아웃풋 결과물에 대해서 조금 원하는 방향대로 제작을 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다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번까지 작업했던 유니티 프로그래밍 엔진을 열어 주시고요. 저번에는 수학적으로 좌표 이동 처리, 사용자 입력을 바탕으로 좌표 이동 처리한 양을 또 이제 한쪽 편으로 보내주시고, 새롭게 이제 물리 처리를 통한 이동을 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하나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용자의 입력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캐릭터, 저희는 펭귄을 준비했습니다. 펭귄을 하나 넣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펭귄이 이동을 하다가 사물 오브젝트에 부딪히면 더 이상 이동을 못 합니다. 그 이동을 막아주는 물리적 처리를 하기 위한 다른 오브젝트를 배치를 할 건데, 상자를 하나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브젝트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하나 꺼내서 놔주시고요. 이 상자가 조금 작아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 픽셀 퍼 유닛을 5 정도? 예, 이 정도 잡아가지고 이제 크게 비교를 가면 지나갈 수 없겠구나 라고 판정을 할 수 있게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용자 입력에 맞춰서 움직일 펭귄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인스펙트 창을 보시면 저희가 현재까지는 트랜스폼 컴포넌트와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있는데, 좌측 보시면 삼각형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요걸로 살짝 닫아 주시면은 여러분들 그 안에 세부사항은 그다지 지금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고 그렇게 잡아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물리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컴포넌트를 추가적으로 붙여야 되는데, 하위에 있는 add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피직스 물리적 법칙 중에 피직스 2D에 가셔서요. 박스 콜라이더를 골라가지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add 컴포넌트, 피직스 2D, 박스 콜라이더 2D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달라붙게 되고요. 자, 보시면 충돌 판정이 되는 영역에 대한 표시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보시면 우리 펭귄은 유마 조금 한 눈금으로 세 눈금 정도 되는데 박스는 어마무시하게 크죠. 요 박스 수치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즈였나요? 아니면 에디트 컨트롤 첫 번째 항인 에디트 콜라이더에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그 오른쪽에 그 노드 모양의 그거를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 주시고 좌우에 점 있는 거 있죠? 점 있는 거를 잡아 당겨서 조정을 해 주시면, 아이고,
예, 이렇게 요만큼을 충돌 판정이라고 할 거예요 라고 해주는데, 저희가 게임을 개발을 할 때는 배 부분 가장 많이 저기 좌우로 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살짝 겹치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조금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안으로 조금씩 더 집어넣습니다. 예, 뒷공문이 조금만 더, 예, 그 정도, 앞쪽도 조금씩 요 정도. 아, 거기는 안 집어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예,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충돌을 할 때 살짝쿵에 배는 겹치게, 엉덩이는 표준으로 엉덩이는 살짝 이렇게 겹치는 느낌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여줘야 됩니다. 이 박스 콜라이더 2D는 판정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오브젝트랑 부딪혔다, 안 부딪혔다를 판정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물리적인 역할은 수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붙여줘야 되는데, 살짝 가려주시고 Add Component, 마찬가지로 Physics 2D에 들어가셔서 Rigid Body라고 있을 거고요. 뒤에 2D가 붙어 있을 겁니다. Rigid Body 2D를 붙여주시고 열어보시면 이렇게 물리적 처리를 담당하는 Rigid Body 컴포넌트가 달라붙었고요. 보시면은 간단하게 몇 개만 보시면 매스라고 적혀져 있는 건 이 오브젝트의 무게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시면 그래비티 스케일은 중력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잡아서 물리적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주인공 사용자가 조종할 펭귄의 물리적 처리를 하기 위한 컴포넌트 준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록 오브젝트도 이제 물리적 처리를 하기 위한 컴포넌트를 붙여줘야 되는데요. 이 블록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안 움직일 거기 때문에 물리적 처리를 해주는 리지드 바디 2D는 붙이지 않고 충돌 판정을 처리를 해주는 박스 콜라이더 2D만 붙여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Add Component, Physics 2D, 박스 콜라이더 2D를 넣어주시고요. 예, 보시면 거진 딱 사이즈에 맞게 박스 콜라이더가 배치된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 친구와 이 오브젝트와 저 오브젝트가 부딪히는 처리를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테스트 삼아 이게 진짜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건지 안 부딪히는 건지 막 확인하기 위해서 펭귄을 좀 박스 위에다가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지금 그 다음에 중력 처리도 가능하니까요. 자,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면 펭귄이 떨어지다가 박스라는 충돌체를 만나서 멈추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됐나요? 옆에 지나가는 물고기는 충돌 판정인 박스 콜라이더를 안 부착했기 때문에 그냥 쑥 하고 훑어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고요. 다시 유니티로 플레이를 꺼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한 이제 오브젝트 세팅은 마무리가 됐고, 그럼 이 펭귄 친구를 움직여 주기 위한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스크립트 작업을 해 보도록 합시다.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에셋 폴더 우클릭 크리에이트 스크립팅 모노 비헤이비어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은 온키 프레스 언더바 무브입니다. 교재 1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스펠링은 교재를 보시거나 저희가 에디터, 비주얼 스튜디오 에디터를 열어 드릴 테니 그 코드를 보시고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들 해 주시고요. 수업을 위해서 저희가 녹색 주석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굳이 삭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수업 때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밌게도 여러분들 코드가 수학 지난 회차에서 진행을 했던 코드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를 하기 때문에 보시면 그 전에 작성했던 온키 프레스 뭐였죠? 예, 무브 스프라이트의 내용을 거의 다 담아가고 있는데요. 그냥 통째로 담아가긴 좀 민망하니까 중간중간 수정사항도 있고요. 거기에서 변수 선언 한 4줄을 싹 드래그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새로 작성하는 온키 프레스 무브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매번 있는 일이고요. 개발하시다 보면 컨트롤 C와 컨트롤 V는 일상생활이실 겁니다. 그거는 너무 걱정해 주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코드가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내가 활용을 해야겠다, 갖다 사용을 해야겠다 할 때는 이 코드가 정확히 뭔지를 인지하고 이해를 하시고 논리구조를 파악을 하고 있으시면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 염려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희가 물리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컴포넌트를 만들었는데 그 컴포넌트에 접근을 하기 위한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숫자나 텍스트나 트루펄스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컴포넌트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게 포인터라고도 말하고도 하고요. 주소를 쫓아간다라고도 하고요. 참조 변수를 처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또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시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간에 자세히 배우시고 저희는 활용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칸 더 내려가서 엔터 쳐주시고 한 번 더 쳐주시고 리지드 바디 2D 입니다. 2D라는 컴포넌트에 찾아가기 위한 변수 rbody 소문자로 씁니다. rbody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이거는 컴포넌트의 주소를 찾아가는 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숫자나 텍스트나 트루펄스 값을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선언만 해주시고 이따가 스타트 함수에서 요거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희가 이 클래스에서 사용될 변수를 다 선언을 해 준 거고요. 자, 이제 저장을 한번 해 주시고 스타트 함수에 들어가셔서 리지드 바디가 누구를 참조를 해야 되느냐? 이 리지드 바디의 참조 변수는 물리적 처리를 하는 컴포넌트 누굴 찾아가는 건지를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rbody는 equal get component. 예, 컴포넌트를 찾아갑니다. 이 스크립트와 같이 붙어 있은 오브젝트 내부의 컴포넌트를 찾을 때는 get 컴포넌트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rigid body 2D 형식을 찾아가야겠죠. rigid body 2D라는 컴포넌트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찾아가서 그 친구가 어떻게 찾아가는 그 주소를 rbody에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대입을 한다라는 거죠.
자, 저장을 해주시고 다시 말하면 R바디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오브젝트 내에 컴포넌트를 싹 뒤져서 리지드 바디 2D를 찾으면 거기를 찾아가겠다라는 거를 R바디의 변수 기억으로 가지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를 찾아가서 무엇을 할 거니? 라고 하면 엔터 쳐주시고요. 그 R바디,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에 찾아가서 점, 닷, 이 꼴이 아닙니다. 저 앞으로 가셔서 닷,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그래비티 스케일을요.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죠. 중력을 담당하는 항목이었는데 그 스케일을 0으로 돌려놓습니다. 0으로 돌려놓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이 오브젝트는 물리적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저희가 이전에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 그래비티 스케일이 1이었더니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나무 상자를 만날 때까지는 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계속 중력이 y 마이너스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로 처리가 됐었는데 그거를 무시하겠다. 여러분들 게임 하시면 공중에 떠 있는 친구들 많죠? 그리고 2D 게임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간다라는 건 하늘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위쪽 땅에 간다, 아래쪽 땅에 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력을 0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엔터 쳐주시고요. 또 하나 R바디에 들어가 보시면 제한사항을 처리해주는 항목 constraints가 있는데요. 자, 뭘 또 제한을 해줘야 되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2D 이미지는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움직일 때마다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이런 건 허락이 되지만 이게 허락이 안 됩니다. 빙글빙글 도는 거. 그리고 이렇게 도는 게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제한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R바디의 컨스트레인츠에 가셔서 리지드 바디 컨스트레인츠 2D 가셔가지고 이 항목에 가셔서 컨스트레인츠 2D 항목에 가셔서 닷 프리즈 로테이션을 걸어봅니다. 프리즈 로테이션 해석하자면 회전을 얼린다죠. 그리고 뉴욕 경찰이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프리즈는 T 빠졌습니다. 뒤에 T. 예. 네. 그래가지고 얼린다라는 얼음땡 같이 얼린다라는 개념은 이 회전을 하지 않게 막아둔다라는 의미로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물리적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을 기능들을 붙였지만 기호에 따라 중력은 없애고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부딪혀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문제들을 얼려가지고 2D 형식을 갖추게 구성을 하는 세팅을 스타트 함수에서 진행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저장을 해 주시고요. 업데이트 함수에 가서 사용자의 입력값, 화살표 입력값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미 만들어 봤습니다. 수학적 이동에서.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업데이트 함수에 있는 if 조건값과 vx, vy 변수를 싹 가지고 오셔서 컨트롤 C 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C 하시고 이쪽 저희가 현재 작업하는 코드에 가셔서 싹 다 복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사용자 입력,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게 복사해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사용자 입력값은 동일하게 처리하겠다라는 거죠. 사용자 입력값은 동일하게 처리하겠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해 주시고요. 다음, 이거 좀 처음에는 이게 조금 찝찝하실 겁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갖다 써도 되느냐 라는 좀 찝찝한 마음이 있으실 텐데
내가 스스로 짜고 내가 로직을 구성을 하고 한 번 정도 컴파일링 해가지고 컨펌을 받았다.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러한 스타일의 작업을 많이 하실 거고, 이러한 작업 스타일이 개발자로서 3, 4년, 5년 경력을 쌓아서 이러한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이게 여러분들의 노하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저희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생각보다 낙천적입니다. 내 생각에 논리에 문제가 없으면 에러 메시지가 뜨기 전까지는 확고하게 그냥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입력값 받은 거는 처리가 끝났고, 그럼 사용자 입력값에 따라 물리적 명령어를 써서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확대를 조금 해주시고, 이제 다 봤으니까 업데이트 함수에서 빠져나오셔서 엔터 한번 더 쳐주시고, 보이드 픽스드 업데이트에서 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스드 업데이트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자, 기존에는 픽스드 업데이트에서 여러분들 좌표 이동 명령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 명령을 할 겁니다. rbody의 컴포넌트, 물리적 처리를 하는 rbody, 이게 누굴 쫓아가느냐? 리지드 바디 2D를 찾아가죠. 리지드 바디 2D를 찾아가서 벨로시티, 예, 속도입니다. 벨로시티에 접근을 해서 이게 명령어가 맞죠? 맞죠? 예. 거기에 가셔서 new factor to VX와 VY 값을 받아가 주면 됩니다. 한번 사용되지 않다고 나오네요. 이 부분은 앵귤러 빌러시티를 써주고, 글로 갈까요? 저기로 프로젝트 세팅으로. 프로세싱이요. 네. 예. 요거 여러분들 가끔가다 교재 내용에 에러가 나는 거나 동작 안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유니티 엔진도 매번 소프트웨어로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방법론들이 무시가 되고 다른 새로운 방법론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는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예전 방법론인데 이번에 유니티가 새로 나오면서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물어보셔도 되고 GPT에 물어보셔도 되고, 저희는 방법론을 아니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디로 가시느냐? 에디트에 프로젝트 세팅에 가셔서 어더 세팅즈, 플레이어 항목에 프로젝트 세팅의 플레이어 항목에 어더 세팅즈에 가서 스크롤을 좀 내려 보시면 액티브 인풋 핸들링이 있는데, 요거를 보스로 잡아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 회차를 하실 때 중간에 뭐 맥히는 부분이 있었다 라고 하시면, 에러 메시지가 떴다고 하시면, 요 액티브 인풋 핸들링이 아마 보스 둘 다 적용합니다가 아니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아마 인풋 시스템이 새로운 패키지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서 저희가 쓰려는 인풋 매니저 올드가 동작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체크업을 해주고 보스로 둘 다 저희는 쓰겠습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에 넘어와 주시면 됩니다. 예, 그냥 닫아주시면 자동 저장이 되고 스크립트로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작성을 앵귤러 벨로시티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리니어 벨로시티. 아, 그렇죠. 아, 잠깐 실수가 있었는데 교재는 벨로시티로 작성이 돼 있었을 거고요. 지금 저희가 혼선을 일으켰던 건 앵귤러 벨로시티는 회전 속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리니어 벨로시티는 저기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쉽게 라이니어 벨로시티라고 해서 직선 운동에 대한 속도에 대한 정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입력값 X축 왼쪽 오른쪽 사용자 입력값이 오면 X축의 속도를 추가를 하고요. 위아래 화살표 값을 받는 VY가 들어오면 이 선속도를 Y축에다가 가속도를 주어서 이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를 이동시키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입력값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하나 더 해주셔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갈 때 좌우 반전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디스점 get 컴포넌트 스프라이트 렌더러 이때쯤 쓰면 느끼실 겁니다. 아, 예전에 써놨는데 그쵸? 꺽쇠 닫고 소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플립 X였죠? 플립 X를 레프트 플래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나머지 이야기는 다 했고 픽스드 업데이트에 R바디에 접근을 해서 가속도를 준다라는 의미는 물리적 계산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라는 거고, 그 전에 저희가 수학적 좌표로 이동을 한다라는 건 리지드 바디 2D 접근이 아니라 객 컴포넌트의 위치 좌표, 로테이션 좌표, 스케일 좌표를 건드려서 수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우리 펭귄한테 넣어 주시고요. 스프라이트가 아니고 예. 그러면은 예, 펭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펭귄의 코드가 들어갔고요. 자, 적용이 되셨으면 플레이를 해볼까요? 네. 자, 가만히 있으면 사용자 입력값이 안 들어와서 안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동을 시켜 보시면 전후, 좌우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하나 더, 저희가 박스라는 물리적 오브젝트를 이동을 해서 만나면 부딪혀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충돌 판정에 조금 여유를 뒀죠. 배가 조금 들어가서 멈추게 충돌 판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을 한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재밌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6회차까지 해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게임 엔진 프로그래밍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졌는데요. 향후 저희가 다음 수업이 언제 진행이 될지는 추가로 공지사항을 통해서 저희가 연락을 해드리고,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붙으셨으면 교재 끝까지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게임 엔진 프로그래밍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 인터페이스 환경이나 이런 게 낯선 게 되게 많고, 이걸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될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갖고 궁금하면 궁금한 걸 물어보고 찾아보고 자료를 뒤져보면서 열정만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임 프로그래밍 기법을 유니티 엔진에서는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 따라와줘서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번에 또 뵙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